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거절하고 싶은데 괜히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분위기 깨질까봐 참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괜히 혼자 신경 쓰고, 분명 내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남의 시선에 맞춰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들 때요. 오늘 이야기할 책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책 제목만 보면 조금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뇨. 누군가에게 일부러 상처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다 보면 꼭 옆에서 둘이 토론하는 걸 보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은 계속 따집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청년이 꼭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아니, 말은 좋은데 현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과거 때문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삶에 더 집중합니다. 물론 과거가 아무 영향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일, 받은 상처, 살아온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책은 묻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완전히 결정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못해. 저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괜히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고,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면 예전에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는 그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붙잡혀 지금의 선택까지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어렵지만 또 많이 와닿았어요. 두 번째 핵심은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인정받고 싶어서 많은 행동을 합니다. 좋은 엄마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뒤처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거절해야 할 말도 못하고, 내 마음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나를 실망할까봐,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적 없으세요? 네, 저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생각하죠. 아, 왜 또 그렇게 말했지? 왜 그냥 괜찮다고 했지? 이 책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끌려가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아프게 들리지만 맞는 말 같았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과제의 분리라니 무슨 공부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할 일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성실하게 영상을 만드는 것은 내 과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영상을 좋아할지 구독할지 댓글을 달지는 상대의 과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은 내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이걸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물론 쉽지는 않죠. 저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영상 하나 올릴 때도 이거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 책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성껏 만들고 정직하게 전하고 계속 배우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과제의 분리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너희는 알아서 해, 이런 뜻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하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거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자꾸 타인의 과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반응이 그래? 그런데 생각해보면
있다면 상대에게도 상대의 삶이 있고 상대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만큼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미움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잘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과 마음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타인에게 미움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미움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면 결국 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내 선택을 계속 남의 눈치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인데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는 남을 무시하는 용기가 아니라 내 삶을 남의 평가에 전부 맡기지 않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감각입니다. 이 책이 오해받기 쉬운 이유가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움받을 용기는 혼자만 잘 살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러 심리학에서 중요한 건 공동체 감각입니다. 나는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연결된 존재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행복과도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정받기 위해 남에게 맞추는 것과 타인에게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동은 상대의 평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 잘했죠?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요. 하지만 기여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그 자체로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회수나 구독자 물론 중요합니다. 솔직히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다. 책 한 권을 읽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쉽게 전달되면 좋겠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힘이 조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지금 여기를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정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인생을 긴 선처럼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점들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붙잡히기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라는 말.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니까요. 정리해보면 미움받을 용기가 말하는 핵심은 과거가 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삶을 잃을 수 있다.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 미움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타인과 연결된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읽기 쉬운 듯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불편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 탓을 하기보다 내 선택을 보게 만들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게 만듭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의 반응이 신경 쓰였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과제일까?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건 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상대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내 과제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모두가 인정해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이라도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나눠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라 나를 잃고 있었다면 오늘은 나에게 한번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옆집 엄마의 서재였습니다.